저는 집에서 항상 시간을 재놓고 푸는데요. 풀타임을 많이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2분까지 실제 모의고사처럼 풀타임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탐구까지도 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2024년 첫 번째 영상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성적표를 통해서 어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아쉬운 성적대를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 아쉬운 성적대는 뭐냐?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이렇게 학교의 티어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군의 중앙대학교를 썼을 때 가군의 한양대학교를 쓸 수 있는 성적대가 나오면 한양대를 붙고 중앙대를 포기해서 중앙대가 추합이 도는 이러한 구조가 원래의 구조였다고 한다면 2024학년도부터 티어를 넘지 못하는 성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성적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한번 성적표를 토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이상을 가려면 국어하고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이 친구는 지금 탐구가 한 과목이 아쉽기 때문에 고려대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 연세대에 지원을 해야 하는 성적대인데요.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자연계열 학생이고 자연계열 학생이 연세대를 가기 위해서 교차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연세대는 인문계열에서 영어 1등급과 2등급의 갭 차이가 가장 큰 학교입니다. 대략 7점에서 8점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 친구를 연세대식으로 환산을 해서 성적을 놓고 봤을 때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가 1등급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지원했던 성적에서 7, 8점이 올라와 있죠. 볼드체로 색칠한 부분은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성적대가 되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연세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자연계열이어도 대략 5점 정도는 깎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1등급은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작년의 경우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1등급의 비율이 없어서 더욱더 파괴력이 있었던 것이 연세대학교 정시 지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탐구가 부족한 국수가 1등급인 학생은 이거에 맞는 대학교가 서강대학교입니다. 나군의 서강대를 지원하고 가군의 연세대를 상향 지원할 수밖에 없는 성적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균관대를 가군에서 지원했을 경우 매력적인 학과인 경영학과와 글로벌 경제는 쓰기 어려운 성적대이기 때문이고요. 나군도 글로벌 쪽은 어렵습니다. 결국 서강대를 가야 하는 성적대가 되기 때문에 탐구가 하나 미끄러지는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영어 2등급이 상당히 연세대에서는 리스크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정시 원서를 쓸 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성적의 예시와 비슷한 성적인데요. 수학이 살짝 아쉬운 이 친구의 경우 한양대학교 인문계열을 썼을 때 아주 간당간당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합격을 할지 아니면 내 앞에서 문이 닫힐지 끄트머리 성적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중앙대를 써서 가군 중앙대, 나군 중앙대 이렇게 써야 되는 성적대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반영 비율을 중앙대가 극단적으로 잡았기 때문인데요. 한양대의 경우 인문계열에서 국어, 수학, 탐구가 33%로 동일한 반면 중앙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국어 40, 수학 40, 탐구 20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국어를 잘 본 학생의 경우 상당히 중앙대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군, 나군, 중앙대는 남죠. 하지만 한양대의 경우 자연계열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한양대를 가고 싶어서 이 문사철 구간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학생의 점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다 지원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쟁률에서도 그게 나타났고요. 한양대학교 문사철 구간은 정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벽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한양대 공대를 진학하기 위한 자연계열 학생들이 전과나 복수 전공을 노리고 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진학사 점수가 막판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양대 문사철은 입결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2025학년도에서 한양대학교 무전공으로 뽑는 정시 입결은 이 문사철 구간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어를 잘 봤지만 수학이 삐끗한 요 성적은 한양대 문사철은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 수학을 적어도 2등급은 받아야 한양대학교 문사철 구간에 입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다음 성적표를 보시면은 수학이 1등급, 국어가 간신히 2등급을 받았고 수학은 아쉽게 2등급입니다. 뭔가 고르게 잘 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써야 할 학교는 가군의 중앙대 아니면 경희대입니다. 영어가 1등급이죠. 영어가 2등급일 경우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2점이 깎입니다. 그럼 가군에서 영문과와 철학과는 쓸 수가 없는 점수대가 되거든요. 이 2점도 정시에 가면 소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2등급만 맞아야지 이렇게 해서 작년에 많이 망가진 친구들 많아요. 시험이 어려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성적표에서 나군 같은 경우에서는 중앙대 문학계열 쪽을 건드려야 하는데 2등급이 되면은 문학계열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등급을 맞았다. 그러면은 가군의 경희대, 나군의 경희대, 경희 이렇게 써야 되는 성적이 됩니다. 여학생일 경우에 이 친구가 영어가 1등급이다. 그럼 이화여대를 쓸 수가 있는 성적이 되는데요. 영어가 2등급이 되면은 어렵습니다. 자연계열에서 이화여대의 경우 4점 정도 깎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친구가 2대를 갈 수가 없어서 역시 경희 이렇게 써야 하는 성적대가 됩니다. 이렇게 가군, 나군을 분할 모집하는 중앙대, 경희대의 경우 같은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추합은 돕니다. 왜냐면은 두 개 다 붙었을 때 하나를 포기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학교를 한 단계 올려서 쓰는 그러한 전략은 이제 안 먹히는 점수대가 된다. 너무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무 소중해진 게 더욱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성적표 또 보겠습니다. 좀 극단적입니다. 국어가 1등급이고 탐구도 하나가 1등급인데 탐구 하나가 4등급, 수학도 거의 4등급에 가까운 3등급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유리한 학교는 어디냐? 바로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상경계열을 제외한 인문계열에서는 국어를 40%를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탐구가 삐끗하더라도 건국대한테 맞는 핏이 됩니다. 건국대의 정시 성적표를 살펴보면 원래는 건국대를 노리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그 이상의 학교를 노려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서 삐끗해서 평소 실력보다 한두 과목이 아쉽게 낮게 나온 학생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건국대더라고요. 그래서 동국대학교하고 건국대를 같이 쓰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는 건국대를 쓸 수가 없는 그런 성적이 됩니다. 이 친구 건국대 지금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군에서는 경희대 국어환경학과 정도를 쓸 수가 있는 성적이 되고요. 국제캠까지 넓혀보면 외국어 대학은 아주 안정지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성적대인데요. 경희대냐 건대냐? 아직은 경희대가 조금 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 건대의 인기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 있는 성적이라고 보이고요. 자연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까지 봐야 하는 그러한 성적대입니다. 나군 같은 경우에서는 동국대학교에서 생명과학대학 정도 쓸 수 있는 성적대가 되고 다군에서 홍대의 경우 보시면 어때요? 자연계열은 힘들고 인문계열에 특화된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르게 맞은 성적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음 성적표를 보시면은 백분위가 아주 고르죠. 국어, 영어가 2등급이고 나머지는 3등급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성적표인데 이러한 친구들이 가장 학교를 높게 쓸 수 있는 것이 경희대 외국어대학의 경우 점수대가 잡히긴 하는데 경희대를 포기하고 동국대를 쓰겠다 그러면은 중어중문학과 정도 쓰면 합격하는 성적대이고요. 이 친구가 여학생이다 그러면 숙명여대는 공대를 쓸 수 있는 성적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나군을 갔을 때는요 동국대학교에서 이과로는 진학이 불가능합니다. 나군도 인문계열로 들어갔을 때 성적이 잡히고요. 공대를 고집한다. 국민대학교를 써야 합니다. 저는 상향하고 싶은데요. 상향하시려면은 건국대 의상디자인학과 비실기 전형으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성적대가 동국대를 갈 수 있는 성적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군에서도 역시 홍대를 쓰기에 점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군에서는 국민대, 숭실대 이렇게 가야 하는 성적이기 때문에 결국 동국대를 갈 수밖에 없는 성적이 고른 성적을 받았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개의 성적표를 놓고 봤을 때 무언가 조금씩 다 아쉽잖아요. 그 아쉬운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실전 연습의 부족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에는 갑자기 수능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실전 연습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2025학년도에도 수능을 다시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와 정시 중에서 무엇이 더 어렵냐 라고 했을 때 수시가 더 어려운 거는 사실이지만 정시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메디컬을 가려고 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와서 상위권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1등급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성적이 맥시멈이 됩니다.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 아쉬움을 극복하려면 방법은 실전 연습밖에 없는데 고3 학생들 입장에서 실전 연습을 하기에 6번의 모의고사는 매우 적습니다. 재수생들은 학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연습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아껴뒀다가 사설 모의고사 보는 날 체험학습을 쓰시고 모의고사를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이 응시 학원을 찾아서 비재원생 응시 기간에 접수를 하시고 모의고사를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3월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변에 대형 학원에 연락을 해서 자리가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하고 모의고사 응시하셨으면 좋겠고, 어느 학원에서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주말에 사설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도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모의고사를 많이 응시하셔야 합니다. 저는 집에서 항상 시간을 재놓고 푸는데요, 풀타임을 많이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아침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2분까지 실제 모의고사처럼 풀타임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탐구까지도 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재수생 같은 경우에 독재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하나씩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덮으면 덮, 이투스면 이투스. 그럼 둘 다 볼 수 있게끔 덮프를 보는 학원이면은 이투스 247에 비재원생으로 응시를 하고, 이투스 247 친구 같은 경우는 덮프를 보는 학원에 비재원생으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시험에 노출돼서 많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수능의 기조가 바뀌어도 시험에 익숙해져 있으면 절대로 실력보다 낮게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많이 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전에 당연히 개념을 쌓고 유형을 분석해서 실력을 키워놓는 거는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번 2025학년도에는 아쉬운 성적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은 있고 공부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